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이고 김상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입사한 이후로 처음 이렇게 네,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는데 일단 뭐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게 할 때마다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약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사람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네. 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준수 마케터님은 편합니다. 다행입니다. 좀 놀랍게도 저희가 그러면 방송하자마자 바로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제 훈님께서 인테리어 업체 마케팅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방법이 있죠. 이게 저희가 사실 이제 일별로 항상 2번씩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 모든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제로 보통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케팅 방법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관련된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DB 업종이라고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B 업종에서도 이제 이 온라인 마케팅 통합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금일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금일 주제는 클릭만 많고 구매는 없는 이유 해서 전환율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12월 달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클릭 자체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그런 광고 세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가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미지 썸네일 같은 게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제 막상 구매는 없다 보니까 이커머스 관련돼서는 클릭은 아무래도 클릭당 비용으로 CPC가 소진이 되는데 이게 구매 전환이 없으면 이게 광고를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셔서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율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좀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업종이시든 간에 라이브 방송 쭉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또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수 마케터님께서는 이렇게 클릭만 많고 구매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이유가 보통 어떤 경우가 좀 있었나요? 우선 저도 최근에 네. 이제 광고주분께서 저한테 검색 광고 쪽으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이제 진행을 해드려서 테스트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클릭 노출도 잘 되고 클릭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클릭이 많이 일어나니까 CPC가 당연히 소진이 될 거야. 예산이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뭐 광고 그룹을 좀 분리를 하고 뭐 지면이든 디바이스든 연령대든 뭐 이런 거를 분리 운영을 하면서 광고 유수를 좀 막고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게끔 세팅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클릭은 높은데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검색 광고 자체가 파워링크의 경우는 좀 썸네일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니면 확장 소재를 노출시키면서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막상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제품에 대한 그런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게끔 약간 좀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후킹성 그런 소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잘 살리지 못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상세 페이지를 좀 개선을 하고 좀 썸네일을 바꾸던지 아니면 좀 가격적으로 변동을 줘서 다른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할 때 우리 제품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바꾸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환이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바꾸고 나서부터. 근데 이게 정말 그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마케터분들도 그렇고 클릭은 그래도 잘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이제 구매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변경을 하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키워드를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후킹성 소재를 통해서 상품을 좀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방안을 보통 채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클릭만 받고 구매가 없는 경우도 사실 태반이에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클릭이 많다는 거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노출만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클릭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근거한 데이터가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릭이 발생했을 때 뭐 제외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클릭을 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가 없는 이유라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는 이제 전환 스크립트 자체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전환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세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전환이 미발생하는 이유를 이럴 때 좀 복잡하고 조금 다분화돼서 저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클릭이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사실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보통 구매 전환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 컨디션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컨디션이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성 그 구자를 봤을 때는 너무 흥미로워서 들어왔다가 막상 내부 컨디션 뭐 홈페이지나 자사몰이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 영역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많이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소구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 혜택 같은 게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탈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이 많이 발생했던 그 세팅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차안을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나 어떤 세팅, 어떤 확장 소재, 어떤 이미지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이거를 고스란히 내부 컨디션에 조금 녹여낼 수도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상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한번 내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매체마다 좀 방안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일 경우에는 다른 상품이랑 다른 경쟁사의 상품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 걸 더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뭐 썸네일 이미지가 좀 더 확 당기게끔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뭐 배송비 무료 아니면 뭐 1+1 원뿔딜 약간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더 썸네일보다 더 흥미롭게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방법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검색 광고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다양한 방식들로 저희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상세 페이지는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랑 다 같이 노출될 때 그때 저희가 딱 같이 함께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상세 페이지는 그래도 우리 제품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쭉쭉 읽어보면서 그리고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있나 보면서 마지막에 제품 구매하기까지 저는 제일 조금 최후의 이제 그 설득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썸네일보다 조금 더 흥미롭게 해서 변경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사실 상세 페이지가 좀 너무나 다 비슷하다 아니면 사실 대부분 업체가 좀 퀄리티가 비슷하긴 합니다. 당연히 좋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 배송비 무료나 아니면은 1+1 프로모션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년이 또 되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뭐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리뷰도 쌓고 또 이벤트도 증정할 수 있고 와 같은 조금 복합적인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리타겟팅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수를 땄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이제 캠페인을 생성을 하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왔던 사람들이 뭐 방문자이거나 아니면은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했거나 뭐 같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측정이 가능한데 그 이벤트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방문자가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방문했던 사람한테 저희가 또다시 노출을 하는 거죠. 이 리타겟팅이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유가 저희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반응을 한번 보였던 사람들한테 한번 노출하는 거나 또는 만약에 이 텀블러를 예시를 들었을 때 이 텀블러라는 것을 뭐 이게 꼭 메타는 아닌데 만약에 검색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노출되는 이게 이제 GDN에서는 이게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썸네일을 이렇게 뭐 저희 텀블러라는 거를 검색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 텀블러 A사라는 곳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리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텀블러에 관해서 확실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리타겟팅이 아무래도 매체별로 조금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좀 해결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혹시 다른 매체 좀 말씀드릴 게 있으신가요? 메타가 우선은 리타겟팅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 자사몰이 있으시다면 이제 홈페이지 안에서 클릭을 해서 랜딩 페이지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온 방문자를 나가지 않게 픽셀을 설치를 해가지고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리타겟팅을 진행해서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장바구니 놓고 이렇게 하다가 제품을 이제 살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안 살래 하고선 나가려고 할 때 막는 ADN에서 온사이트 마케팅을 해서 하는 클로징 패널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게 클로징 패널이 정말 좋은 예시인 게 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 마지막 이 사람 나 나갈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클로징 패널입니다. 이 클로징 패널이 정말 이커머스든 아니면은 DB 업종이든 둘 다 활용이 가능한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너 이 상품 알아? 이 상품 봤어? 안 봤으면 잠깐만 봐봐. 이거 1월달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인데 이거 이렇게 지금 가격 프로모션 하고 있어. 한번 구매해볼래? 라고 마지막에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또 다른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인테리어 업체 마케팅 방법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이런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딱 나가려고요. 그러면 야 잠깐만 이거 봐봐. 나 지금 만약에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좀 뭐 출장비 뭐 이런 것도 얼마야. 너 만약에 이거 소요 시간 이 정도인데 한번 해볼래? 아니면 너 나한테 문의 남기고 싶으면 너 이름이랑 연락처랑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남겨줘. 내가 바로 응대해줄게. 하면서 이제 CRM 마케팅도 이제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마케팅 방식이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너무 잘 알고 있는 네이버, 구글, 메타에서는 좀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좀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이렇게 좀 남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ADN과 같은 채널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상황으로는 뭐 만약에 좀 지역 기반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당근 광고도 괜찮으시거든요. 당근 광고 역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타겟팅이 가능한 요소가 있고 또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뭐 지역, 뭐 나이, 뭐 어디 또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동구까지 정말 명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기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근 광고를 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의 조금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메타에서 리타겟팅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배너 광고를 다른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내 브랜드와 제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ADN 클로징 패널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든 약간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디어 믹스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유입을 보다가 보통 이제 그 외에 정보성 글을 이제 좀 찾으려고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뭐 자사몰로 가거나 또는 그 외 바이럴 영역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몰을 통해서 제품을 좀 보시다가 그 다음에 나오셔서 바이럴 영역을 통해서 이 제품의 후기는 열었네, 뭐 그 실제 상품 뭐 사용했던 평은 열었네라고 하면서 바이럴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구매 여정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사몰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판매점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영역으로 이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매체 한 곳에서 바로 만약에 메타라 그러면은 메타에는 사실 이제 검색하는 비중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배너 광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너 광고를 통해서 A라는 뭐 텀블러라고 이제 예를 들면 텀블러를 봐도 이제 당연히 검색 광고 와서는 검색을 한번 해볼 텐데, 그때 만약에 저희 제품이 노출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다른 경쟁사한테 우리 고객을 뺏길 수가 있는 여지를 이제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광고든 간에 좀 소액이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자사명이나 아니면은 메인 제품명 정도만이라도 노출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믹스를 하시다가 좀 고 성과를 보이는 매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예산안을 다시 한번 그쪽에 치중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어. 그리고 로아스도 많이 증액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아까까지 좀 시청자 수가 좀 5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광고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훈님처럼 뭐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10시 30분 이후로는 이제 자리로 복귀를 하는데 각자 저희 위에 있는 이런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한번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자체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네, 지금 이제 JD님께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JD님이 남겨주신 게 타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광고 랜딩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이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트래픽이랑 판매 캠페인 중에 어떤 걸 돌리는 게 좋을까요? 또 광고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어떨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담 일단 우선 DB로 분류가 될 거고요. 네. 랜딩 카카오톡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랜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랜딩이라는 게 현재 자사몰이 있으신 경우이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단은 뭐 답변 주시는 중에 저희가 트래픽이나 또는 판매 캠페인 중 어떤 게 돌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광고를 집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메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환 성과를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 캠페인을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은 사실은 전환 성과를 기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사실 전환보다는 그냥 브랜딩을 위한 겁니다. 네. 나 이런 브랜드 하고 있어, 이런 거 노출하고 있어 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아무래도 여기도 좀 한번 진짜 JD님 트래픽은 아무래도 좀 브랜딩 위주이고, 그리고 신규 유입. 그렇죠, 신규 유입.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드리려고 했냐면 아무래도 일단은 네, 이게 트래픽은 말씀드렸는 것처럼 브랜딩 위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 불특정 다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겟팅 세팅을 할 겁니다. 뭐 20대에서 40대 노출시켜주고, 뭐 남자한테 주로 노출시켜주고, 여기 노출 지면을 해주고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트래픽과 판매 캠페인은 좀 달라요. 이에 반해서 이제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환 위주가 되겠죠. 그리고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겠고, 그리고 특정 타겟팅 또는 리타겟팅으로
보통 집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되는 지면 자체나 노출 수 자체가 사실은 판매 캠페인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트래픽은 그냥 우리 홍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반면에 판매 캠페인은 그래도 저희가 특정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보다는 조금 고 성과를 노출시킬 수 있겠죠. 다만 만약에 이게 초기 판매 캠페인이다, 아예 좀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직접적인 그 단기간 성과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규 브랜드고 이거를 광고를 진행을 해본 적이 없다면은 말 그대로 내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고 모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래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내 광고에 흥미를 보였는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표현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 캠페인을 돌리는 게 전환 양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트래픽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전환 목표를 판매로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메타는 아시겠지만 이게 메타로 예를 드는 겁니다. 메타는 머신러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모수의 건수가 필요해요. 트래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판매 캠페인에서 만약에 장바구니 50건 정도가 돼야 머신러닝 활성화가 끝나고 그러면 그 50건을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반응을 보이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하면서 그들과 비슷한 타겟팅할 때 저희가 보통 노출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머신러닝이 계속 비활성화가 된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판매 캠페인으로 하시기보다는 우선 장바구니로 몇 건 정도를 하시는 게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는 어느 정도 이제 모수가 쌓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캠페인 또 적용시켜서 그때는 이제 판매로 캠페인을 적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데 이 방향성이 좀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예산에 따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제안을 드리는 게 달라져요. 만약에 어느 정도 브랜딩도 같이 하면서 판매 캠페인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트래픽이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 캠페인을 돌리면은 신규 유입이 되고 어떤 사람 반응을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아니면 랜딩 페이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타겟으로 또 리타겟팅을 하면서 유입은 계속되고 전환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조금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만약에 예산이 별로 없으시다 저예산이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행동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타겟으로 판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매출 부분에서 판매 캠페인의 비중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트래픽으로 다시 추가를 해서 더 두 개 같이 하거나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광고에서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어떨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랜딩 페이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 랜딩 페이지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 역할이라고 좀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타로가 왜 중요한지 뭐 타로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랜딩 페이지에 전부 다 소구가 되어 있다면 저는 광고, 랜딩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유입이 되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랜딩 페이지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광고에서 바로 이제 카카오 채널로 하다 보면은 이 JD님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세요. 일단은 뭐 CRM이라고 해서 그 고객 맞춤별로 뭐 일일이 답변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카톡 채널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세팅된 값들이 있으시겠죠. 뭐 그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어떤 자동 답변이 나오는 기능을 활용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응대를 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초고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바로 카카오 채널보다는 랜딩을 거쳐서 명확히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카톡 채널 상담까지 할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전환율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거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바로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자동응답이 나오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약간 쓸데없는 허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오클릭해서 들어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진짜 희망하는 사람 그 허수를 이제 거르는 거예요. 한번 필터를 한번 거르고 랜딩 페이지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에 진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이다 보니까 허수 DB가 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커머스도 그렇고 그리고 DB 업종도 똑같은데 이 허수 DB를 좀 거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잘 거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있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전환 스크립트를 잘못 심으면 이제 오히려 DB가 너무 전환 수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 DB는 전혀 아니고 전부 다 허수 DB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요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랜딩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에서 이미 1차로 한번 검열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광고 랜딩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이디님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 GA4입니다. GA4를 통해서 저희가 뭐 매체별로, 뭐 소스별로, 그리고 뭐 방문자별로 어떤 구매 여정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뭐 페이지에서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페이지 뷰 중에서 상대 페이지를 보다가 보통 뭐 30%, 60%에서 좀 많이 이탈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럼 그 상대 페이지 영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떤 요소를 추가할지를 저희가 또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행동 분석을 저희가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GA4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4를 기본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와 같은 요소를 좀 활용을 해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디님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랜딩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고 그 유입을 한 거에서 이제 또 카카오톡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사람을 이제 이벤트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몇 번 어디서 눌렀고 어떤 페이지에서 들어왔고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뭐 누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걸 GA4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문의하기까지 남긴 사람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카카오톡 문의하기 남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홈페이지 내에서 GA4로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메타에서 이제 리타게팅을 진행을 다시 해서 문의를 다시 한번 남길 수 있게끔 전환율을 높이는 행동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제이디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제 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좀 10시 30분이 되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제이님.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위에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시간 내에서 그게 조금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다른 쪽을 제안을 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제이디님도 그렇고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설명해드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나 뭐 다른 제안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설명한 부분을 본인 업종에 맞게 다시 한번 제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위에 저희 전화번호와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금일 오늘 클릭만 많고 구매는 없는 이유 전환율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매체별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고 김상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